그러고 얼마 안 가서 C라는 사건도 저희가 상담을 해서 선임을 하게 됐는데 이 C 역시도 A랑 B랑 C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무고는 큰 죄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 자신의 인생도 걸어라, 이런 식의 농담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걸어야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 본인도 구속될 각오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고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대방을 엮어서 구속시키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는 무고라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중한 범죄라고는 다들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입증을 해서 유죄를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억울하다, 혹은 여성분들도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평소에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었던 사건들 중에서 좀 억울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회복했다, 억울하지만 이걸 무죄를 받았다, 이런 내용에 치중했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응징했다, 응벌했다라고 해서 조금 속 시원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었냐면 실제로 A라는 사람을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중에 B라는 사람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 B라는 사건하고 A라는 사건이 되게 유사했어요. 그러고 얼마 안 가서 C라는 사건도 저희가 상담을 해서 선임을 하게 됐는데 이 C 역시도 A랑 B랑 C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제가 다 확인을 해봤더니 장소도 유사하고 문자 메시지도 유사하고 심지어 보낸 시점이나 시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유사하다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됐어요. 아, 이런 사건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피해자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최종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1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A, B, C는 처음부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10명 중에서는 실제로 너무 억울하지만 자신이 이걸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합의금을 제출하고 넘긴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싹 모아서 이 무고에 대한 그 여성분을 갖다가 저희가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 끝에 결국에는 이 여성분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구속영장 이후에 이 여성분은 유치장에 끌려갔다가 구치소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는 구속,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것까지 저희가 성공 사례로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정말로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돈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고소를 하거나 마구잡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한번 해보니까 특별한 증거 없어도 내 진술만으로도 남자들이 막 구속되거나 혹은 남자들이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돈을 갖다 주는 사례들을 여성분들이 자꾸 보니까, 이런 여성분들은 그다음부터 일을 하고 싶을까요? 결국 일을 못 하겠죠. 그냥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고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여성들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면은 그 시인 박모 씨도 그렇고 실제로 무고를 당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피해를 보고 정말 용서를 받고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마치 꽃뱀처럼 몰린 상황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실제로 사건을 진행을 하다가 그 분께서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식으로 정말 열심히 법정에서 싸우게 됐고, 무죄를 받고 반대로 그 여성분을 고소를 해서 그 여성분이 모해목적 위증죄로 구속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 역시도 저는 되게 뿌듯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되게 뭔가 속이 시원했었던 사안이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자체가 모여야지만이 실제 피해자들이 정말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색안경도 씌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피해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고라는 거 정말 무서워요. 남자 같은 경우는 강제추행이든 강간이든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구속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내 신상이 외부에 알려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에 떨고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무고를 해놓고 나서도 딱 한 번의 조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조사 없이도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오히려 정말 억울하다고 했었던 남성분들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정말 이거 큰 문제죠. 무고죄에 대해서 강하고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게 이 정부의 처음 이제 공약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이 무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세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고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던 A, B, C 사례를 전부 다 체크를 하고 바로 저희가 이거 무고다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특징이나 문자 메시지 아니면 혹은 그 사람이 출몰하는 시기, 범행 장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도 유사하거나 동일해요. 왜? 자신이 이렇게 해봤더니 예전에 성공했어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걸 얼마나 빨리 깨닫고 이거 이상하다 아니다 이상하다 아니다를 분석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무고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고 나서 고소인을 이제 고소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고소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무고로 고소를 해서 지금까지 구속시켰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사건을 진행하다가 이건 확실히 무고다 라고 해서 저희가 범인을까지 잡아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신나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뭐 사실 이런 내용도 있어야지 저희도 조금 활기차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 억울한 상황이었다가 오히려 그 억울함을 이겨내고 사이다로 응징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제로 상담을 했을 때 저희가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 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리키의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